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좀 변경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주문한 제품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다이어트 또는 감량을 시작한 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까지와 또 추가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대부분 지키는 조금 엄격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찍고 있는 2월 말보다 2월 초중순의 상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살짝 찔리기도 하지만, 이제 뭐 헬스장 잠시 휴관이 있었어서 볼륨 없이 거의 중량 위주로 운동하고 유산소도 좀 줄인 부분이 있어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초기에는 단순하게 이제 식사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먹는지 확인하면서 체중이 유지되는 칼로리나 영양 성분을 한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은 계속 일반식으로 유지를 하되, 아침이랑 저녁은 햇반이랑 닭가슴살에 뭐 소고기, 요거트, 과일 이런 것들을 섞어서 구성을 하면서 식사를 조금씩 규칙적으로 변경을 해왔는데, 초기에는 이 정도로도 이제 몸의 변화가 충분히 잘 일어나서 그대로 진행을 계속 하려다가 점점 변화가 더뎌지는 것을 느끼고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이제 일단 공복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바나나 2개, 빵, 그리고 요거트랑 소고기 볼을 먹은 후에 점심을 2번에 나눠서 먹습니다. 첫 번째 점심은 이제 그 다이어트 도시락 랭킹닷컴에서 구매한 거랑 닭가슴살 스테이크, 바나나 1개, 거기다 이제 요거트를 추가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3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운동하기 전 마지막 식사,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빵이랑 단백질 보충제 WPI로 섭취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허기가 지거나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닭가슴살 주먹밥, 곤약 주먹밥을 추가로 섭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칼로리를 정리해보면 대략 아침부터 저녁 운동 전까지는 28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고 있고, 운동 후에 일단 직후에 이제 바나나 2개를 먹고 들어가서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샤워를 한 다음에 닭가슴살이랑 햇반, 거기다가 이제 고구마나 밤, 감자 이런 곡물을 추가로 섭취를 하는데, 이때는 조금 더 양을 많이 먹어서 1000칼로리 이상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총 영양소 섭취량은 38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다이어트 초기에는 이제 제가 4500에서 5000 정도를 먹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인 만큼 탄수화물 양에 따라서 이제 제 컨디션이 좀 들쑥날쑥해지는 것이 있어서, 운동 전에 이제 부스터에 당을 추가해서 먹으라는 이제 트레이너 형의 조언을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설탕을 조금 먹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아예 포도당을 또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칼로리는 50에서 100칼로리 정도로 이제 전체 칼로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 섭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운동할 때, 특히 고중량을 다룰 때 컨디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천천히 더 양을 계속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트레이너 형의 권유는 섭취 간격을 또 늘려서 지금 하루에 4번 섭취를 하는데 5번 정도로 늘리고, 운동량을 조금 늘리면서 컨디션을 올릴 수 있으면 잠시 또 이제 영양분 섭취를 늘려도 될 것 같다, 그 후에 다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일단은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이제 간격 조절을 좀 더 잘하면은 지금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늘려서 저녁까지 하루에 5번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랑 좀 맞물려서 바로 적응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천천히 적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서도 이제 크게 변경된 사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한 3, 4년 이상 주 6회 운동을 해왔는데 이걸 주 5회로 줄이게 됐습니다. 이제 칼로리를 줄이는 과정에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고 중량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이어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떨어진 그 컨디션을 이끌고 이제 강도가 낮아진 상태로 운동을 계속 고빈도로 끌고 가는 것보다 하루 더 쉬어서 컨디션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의견을 수용을 한 것이고, 운동 빈도는 주 6회에서 주 5회로 조금 줄어든 것이지만 회복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쉬는 날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2배나 늘어난 것이라 그런지 이렇게 좀 바꾼 이후로 중량이나 컨디션 회복이 그나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R이나 PR 타이 정도까지 중량을 드는 경우도 몇 번씩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루 더 휴식을 늘리면서 뺀 것은 상체 운동입니다. 이제 제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클린 앤 프레스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원체 그것까지 감안하면 주 6회에 가까운 매우 고빈도였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줄여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유산소 운동인데요. 초기에는 운동 후에 5에서 10분 늘려가면서 20분 정도까지 늘렸었는데, 지금은 오전에 씻고 학교에 나와서 바로 공복 상태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 이상 학교 운동장에서 걷는, 조금 빨리 걷기로 한 속도, 트레드밀 기준으로는 한 5에서 6 사이로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 그 저녁에 이제 웨이트 운동을 끝낸 후에도 15분 정도 유산소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할 때도 있고요. 완전 휴식을 하는 날에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는 거의 똑같이 가려고 하고, 오전에 유산소는 실시하기 때문에 유산소 시간이랑 빈도는 주 7회,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으로 좀 늘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초기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진으로 올린 12월이 아니라 식단을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교하면 대략 6에서 7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140kg은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그래서 요새는 시도도 잘 안 하고 있고, 130kg도 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벤치 프레스도 잠정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리프팅짐에서 해봤던 게 정지로 190kg 정도, 이 정도가 아마 지금 최대 수행 능력인 것 같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오히려 이제 조금 늘거나 PR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수행 능력이 상승했다라기보다 다이어트로 가면서 이제 하체 운동 빈도를 좀 높인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기존에 체중을 올리던 과정에서 피킹을 따로 하지 않아서 막 3RM, 4RM 이렇게 올라가던 와중에 1RM을 재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RM이 좀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데드리프트는 중량이 300kg 넘는 무게로도 여전히 잘 수행이 되고, 있어서 1년 연속 매주 300kg을 드는 것까지는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별개로 이제 운동 자체도 프리웨이트에서 강도와 볼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 운동의 비율을 좀 늘리고 있고, 제가 이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팔이 좀 얇다, 신체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실제로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팔 운동을 몇 가지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매주 계속 바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구체적으로 구조화가 되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의 변경사항, 이제 운동이나 식단에 대한 그런 것들이고, 앞으로 좀 더 진행하면서 뭐 식이섬유나 나트륨 조절, 사실 식이섬유는 지금 조금씩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체지방률이 2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것들까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씩 공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영상과 관련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문한 마이프로틴 제품 소개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문한 제품들을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제가 마이프로틴 관련해서 찍었던 영상에서 굉장히 중복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설명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새 이제 이 부스터에 콜라 맛이 잘 입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맛인 블루 라즈베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사과 맛입니다. 요새는 뭐 아침에는 소고기, 점심에는 닭가슴살, 점심 식사 하고 이제 운동 가기 전 두 번째 점심 식사에서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있는데, 이때 제가 보통 3, 4시 정도에 섭취를 하고 6시 반, 7시에 이제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WPC보다는 소화에서 좀 유리한 WPI 제품,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먹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양이 굉장히 줄어서 하루에 한 번, 많이 먹어야 2번 정도라서 지금 한 달에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를 섭취하면 되는 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이 저한테는 상당히 적절한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립 제품입니다. 저도 이제 그립을 상당히 많은 종류를 사용을 해봤는데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요. 마이프로틴 제품을 보면서 이제 가격대가 근데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사비로는 주문을 잘 안 하던 부분인데 협찬 금액 안에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름에는 이제 패디드 고중량 리프팅 스트랩이라고 적혀 있는데, 돌돌 감아서 쓰는 스트랩이 아니라 지지부가 짧은 그립 형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저 같은 경우도 보조 운동을 많이 섞고 있는데, 뭐 고반복 루틴이나 자극점을 유지하는 이런 루틴에서는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완근이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보조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지치더라도 좀 참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완근이 지쳐서 데드리프트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정지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할 때는 스트랩을 차고 있을 때도 그립이 풀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전완이랑 손가락의 피로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주문한 제품이고, 원래도 이제 저는 베르사 그립 프로가 있었고, 개근질닷컴에 이제 그 그립 그때 선물 받았던 그립이 있는데, 각각 이제 다 쓰다가 제가 이제 잘 안 쓰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지인들한테 그냥 쓰던 걸 줘버렸어서, 지금 뭐 제 성격상 사실 중고거래 판매는 거의 하지 않고, 또 이제 물건을 안 쓰는 건 낭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처럼 필요는 한데 사기는 애매한 상황에서 협찬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적당한 것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중량을 다룰 때는 그립류보다는 이제 돌돌 말아 쓰는 긴 스트랩의 보조력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립은 이제 형태만 맞으면 대체적으로 성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케이블 머신이나 바벨 보조 운동, 뭐 업라이트로, 그 다음에 이제 펜들레이 로 이런 걸 할 때 사용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이제 제품을 받아서 써봤는데, 베르사 그립이나 예전에 써본 개근질닷컴의 쉴드 그립에 비해서는 매우 폭이 넓습니다. 이제 뭐 지지력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립의 폭이나 이제 패드가 굉장히 넓고 두껍기 때문에 손 같은 경우는 편하지만 좀 아무래도 비는 헐렁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 고중량에서 이제 보조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머신이나 적정 중량을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100% 포도당 탄수화물 제품인데, 이 제품이 아마 이번 영상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지금 섭취하는 영양분이 줄었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운동 직전에 먹는 부스터에 추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운동 직후에 메인 식사를 하기 전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글리코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포도당, 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당의 특성상 이제 혈액, 혈류, 체류 이런 것들의 점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저항이 커져서 오히려 영양분의 전달이나 공급이 느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는 5에서 10g 정도를 부스터에 섞어서 먹어봤다가 30g 정도까지 늘려봤는데, 그건 또 이제 너무 좀 멍하고 그 식곤증 느낌이 살짝 들면서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지금은 부스터에는 5g에서 조금 많이 피곤할 땐 15에서 20g 정도까지 추가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량적인 부분은 개개인의 차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신다고 하면 조금의 적은 양을 추가해서 몸의 반응을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고중량 다루는 분들한테 더 필요하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히려 반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을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고 인슐린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도 고중량 다루는 피킹 구간에서는 운동하기 한 5분 전에 과당이나 이런 걸 섭취를 했을 때 수행 능력이 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직후에 이제 물에 타서 한 10에서 20g 정도를 먹고 있고, 이건 이제 전해질 같은 어떤 이온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물을 가능한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금 제가 감량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제품 설명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3월 그 영상 올라가는 날짜 3월 2일 기준으로는 신학기가 돼서 다들 이제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적당한 수준의 바디 프로필. 지금 운동 경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제가 이제 올해 3대 중량은 800 중반 정도까지를 목표로 볼 생각이에요. 다이어트를 끝내고 다시 벌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목적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또 10년 가까이 운동해왔는데 몸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조금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아쉽기도 해서 적당한 수준의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이제 박사 졸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논문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 관련된 것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튜브에서 미리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콜라보레이션이나 어떤 촬영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분들도 이제 겨울, 사실 뭐 봄이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춥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금 봄이 돌아오는 이 시기 간절기에서 모두 지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